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게임 관련 종목들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한 주, 특히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시장에 자금을 빨아들인 테마가 하나 있었다면 게임 관련 테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처럼 모든 종목이 우상향한 건 아닙니다. 그쵸? 펄어비스 같이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 있는 반면 NC소프트처럼 큰 하락으로 주가 상하락을 좀 커지면서 굉장히 불안감에 떨게 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됐던 시장에서 지금 대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게임 관련 테마이고요. 적어도 다음 주 정도는 이 종목들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나고 크게 요동치는 한 주가 아닐까.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이렇게 시장에 대금을 빨아들이고 자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단타든 스윙이든 먹거리를 많이 줍니다. 자, 우선 펄어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펄어비스 차트 관점으로 오면 역사적인 신고가 보이시죠? 역사적인 거래대금. 지금이 이 종목 전성기입니다. 그쵸? 자, 이 종목이 저번 주 크게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도깨비 신작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경쟁사, 게임사의 대장주인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이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 개념으로 이 두 가지 재료가 동반이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해냈습니다. 자, 펄어비스 주식시장이 참 재밌죠. 단순히 추가적으로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특히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경쟁사 대장주, 같은 테마의 대장주의 주가 하락, 몰락이 이 개별 종목, 관련 테마의 종목들에게 주가 상승의 호재성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신작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해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도깨비. 그만큼 기대감이 큰 대작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최근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랑도 연결되어 있는 신작 도깨비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거는 출시가 언제? 이번 안에, 올해 안에 되는 게 아니죠. 목표는 2022년, 내년, 상황에 따라서는 더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렇다는 건 내년 연초일지 연말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기간 동안 과연 주가가 하염없이 위로만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등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차트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직은 기대감이 크지만 기간이 멀리 남아 있다는 거, 잘못하면 또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재료가 확실한 만큼 기대감이 커지는 펄어비스고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만들어냈고 차트 관점으로 봐도 상승, 하락, 상승률을 반납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걸 다시 이겨내는 상승이 나왔다는 것만 봐도 개미들의 관심만으로 이런 주가 상승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껴들어야지만 이런 차트 모습이 가능합니다. 자, 차트 관점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낸 만큼 이런 밑부분에서 어떻게 주가를 만들어 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높은 고점에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가장 많이 터졌죠. 대금, 윗꼬리가 큰 하락 음봉이 나온 경우 매도세가 강하게 높은 주가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하락폭이 깊어지는 게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락이 돼야 되지만 이런 정고점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주가가 잘 버티면서 옆으로 기는 차트 모습 또는 저점을 높여주는 차트 모습, 거래대금은 줄어들면서 힘있는 조정 행보를 이어나간다면 향후 주가의 움직임은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다음 주 월화 차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면 위로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깨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일정이 굉장히 멀리 남아있다는 점. NC소프트 경쟁사의 주가 하락이 이 펄어비스의 상승에 도움이 됐지만 이 NC소프트도 하염없이 끝없이 주가가 하락할 수만은 없겠죠. 어느 순간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펄어비스는 자, 시장의 대금을 쓸어 담은 종목이지만 이미 고점에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구간에서 어떻게 주가 모습을 좀 만들어 가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이 결코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시총이 6조에 가까운 굉장히 무거운 코스닥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죠. 당연히 수급 눈치를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수급 눈에 보이지 않죠. 외인들의 매도세는 꾸준한 상황이고 특히 목요일날 주가 상승은 기간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큰 상승을 좀 해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음날 다시 팔고 나간 상황입니다. 자, 시총이 무거운 종목은 당연히 수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당분간 이 펄어비스의 수급이 지금처럼 들쑥날쑥하거나 아무래도 매도세가 더 강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 기간 외인 수급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자, 최근 프로그램 매수세가 당연히 좋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느 날 특별히 날을 잡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 있다면 그날이 또 추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자, 이 종목의 주가 방향성은 조금 더 하루 이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자, 금요일날 돈이 많이 터졌던 구간, 이런 구간이죠. 이런 부분에 주가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베팅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과연 이 85,000이라는 부분을 또 얼마나 강한 라운드 피겨인데 잘 지지를 해주는지, 고점 대비 주가의 하락폭, 낙폭과의 느낌도 꽤나 큽니다. 10% 이상 하락이 내려왔죠. 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지수에 대한 큰 변수만 없다면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요 가격대 85,000원 윗부분 가격대로 보긴 하는데, 하지만 어찌됐든 뭐가 됐든 위에 강한 매도세가 나온 만큼 당분간은 이 종목의 주가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과연 힘을 잘 비축을 하는지, 좋은 구간을 잘 지지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프로그램 기간 외인 매수세를 잘 체크하신다면 그래도 반드시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 자, 무엇보다 돈이 많이 터진 종목, 이렇게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딱 중간 형태, 중간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개별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오딘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고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NC소프트의 하락, 경쟁사의 하락으로 인한 반사이익 개념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금요일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 종목도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오른 대비 꽤나 높은 구간에서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 모습이고요. 충분히 상승률의 50% 이상을 반납한 차트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또 힘을 잘 비축을 했는지, 특히 오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별로 없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출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경쟁사 NC소프트의 주가 하락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겐 가장 큰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에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기간 외인 매수세가 좀 받쳐주는 날을 잡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현재 게임 관련 테마의 대장은 펄어비스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반면에 NC소프트.
자, 앞에 두 종목은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면 반대로 NC소프트는 최근 불소2 신작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주식시장이 정말 냉정하죠. 불소2 하나 결과가 안 좋다고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15조 종목이 이런 큰 하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섭고 리스크가 높은 시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냥 눈 뜬 채로 20% 이상의 하락을 맛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차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좋은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혹시나 특별한 악재가 없이 주가가 밀린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베팅이 들어갔을 거라 보는데, 지금 당장은 이 불소2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다 보니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뚫고 내려온 차트 모습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 물론 좋은 종목이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림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찌됐든 악재가 터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진정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매매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렇게 대형 초대형 종목, 특히 우리나라 이끄는 반도체 넘버2가 이런 하락을 할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차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을 하면서 이제는 반등의 실마리를 좀 풀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설프게 매매를 하게 되면 더 큰 하락을 맛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하락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어디까지 깊어질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어느 구간에서 좀 옆으로 주가가 기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런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좀 잡아 가시는 전략은 좀 양호해 보입니다. 다만 이 종목 시총이 15조가 넘습니다. 14조. 기관 외인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큰 상승은 어렵겠죠. 자, 수급주는 다른 게 별게 없습니다. 재료 해석, 차트 관점도 중요하지만 당일 수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주는지, 외인, 기관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프로그램 매수세가 외인 매수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평상시보다 날을 잡고 강하게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큰 상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 자,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전부 다 대형주고 수급이 중심인 종목입니다. 재료의 강도, 기대감을 감안을 했을 땐 펄어비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낙폭과대 매매 전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NC소프트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오픈된 재료, 새로운 재료가 동반이 된다면 또 다른 반전의 차트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 펄어비스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구간을 얼마나 잘 지지를 해주는지,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펄어비스 종목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음 한 주 아마도 월초가 아니죠. 주초는 이 게임 관련 테마들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매매 전략 준비해 보시고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장중에 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